아니 뭔가 원래 가수를 두 분 다 꿈꾸셨는지. 저는 원래 사실 가수를 어렸을 때부터 꿈꾸진 않았고 저는 항상 장래희망 칸에 아나운서를 썼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나운서. 그래서 뭔가 그냥 막연하게 아나운서가 되고 싶고 그 직업을 항상 써왔었는데 우연찮게 언니 졸업식 갔다가 네. 거기서 캐스팅이 돼서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요. 길거리 캐스팅처럼. 네. 아니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명함을 주신 거예요? 약간 운명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분이 저를 뽑아주시고 제가 회사 입사하고 한 3일 뒤에 나가셨어요. 근데 보통 네. 잘 아시겠지만 이 연예계라는 게 오고 가다 한 번쯤은 아, 마주치거든요. 뵙죠. 뭔가 네. 다 두루두루 돌아서 오시잖아요. 아니면 다른 회사로 네. 간다든가. 가시던가. 네. 근데 제가 그 이후로는 그분을 한 번도 뵌 적이 와. 없고 그냥 저를 뽑아주시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심지어 되게 신입 분이셨거든요. 이야. 헤드분도 아니고 정말 네. 신입 언니가 정말 어린 언니였는데 볼 때마다 언니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3일 뒤에 사라지셨더라고요. 야, 그분도 참 또. 네. 전설의. 이야 진짜 신기해. 그래서 저도 이것도 좀 운명적인 거 아니었을까. 혼자 이것도 처음 말하는 건데 사실 졸업식도 원영 씨 졸업식이 아니라 언니 졸업식. 네. 그러니까 맞아요. 참 제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이곳에 데뷔한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자기가 직접 한 경우 별로 없어. 누가 따라가자고 해서 갔다가. 유진 씨는 좀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그 흔하지 않은 제 발로 찾아간 스타일이거든요. 아 제발로 노크를 네. 한 케이스. 어떻게 바로 내가 얘기 꺼내자마자. 네, 그때 마침 연말이어서 연말 시상식을 보러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좀 잠깐 쉬는 시간이어가지고 뒤에를 딱 봤어요. 근데 그 응원봉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사실. 다양한 색깔이 섞여서 맞아요. 막 빛나는데 이게 나를 향한 불빛이었으면 좋겠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검색을 막 했어요. 아이돌 되는 법. 막 이런 거를 검색을 막 다양한 했더니 답변이 있죠. 네, 그 막 뭐 그 지식인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 요즘에 회사에서 이메일로 오디션을 보기도 한대요. 자, 아직도 기억나요. 뭐 전신 사진이랑 뭐 상반신, 뭐 얼굴 사진 이런 거를 다 보내야 된대요. 그래서 막 엄청 찾아가지고 보내고 노래한 것도 보내야 된대요. 그래서 막 그렇겠죠. 영상. 어떤 노래를 불러서 보냈어요?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이젠 그랬으면 아, 그 노래를. 그 노래를 그때 보냈던 것 같아요.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사실 저희 회사에만 보낸 게 아니라 여러 대 보내긴 했는데 연락이 연락이 이곳에서 제일 먼저 온 거예요. 누구보다 빠르게. 그래서 가야겠다. 엄마 나를 불러. 막 엄마 서울에서 나를 불러. 이래가지고 어. 그 오디션을 보고 나서 제 자랑거리긴 한데 직접 저를 만나기 위해 대전까지 와주셨어요. 이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기 위해서. 네, 제가 야. 그런 대접을 받았답니다. 저희 회사에서. 대전까지 직접 와서 야, 그럼 나를 이제 픽했다. 네, 엄청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면서 이제 네, 아직도 기억나요. 부모님이랑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진지하게 또 막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함께 하게 되었죠, 이렇게. 보통 그 연습생 때 여러 가지 고충들이 좀 많다고 좀 얘기들을 하는데 원영 씨는 뭐 다이어트 같은 거 별로 저는 그 다이어트 하는 언니들의 우리 개인당 식권이 하루에 한 장씩 나오거든요. 식권이 나와요. 네, 근데 다이어트 하는 언니들은 이제 이걸 안 쓴대요. 그럼 언니한테 쫄쫄 가가지고 언니 그러면 저 언니 식권 한 장만 써도 돼요? 해서 저는 2인분을 먹고 막 그랬거든요. 먹어도 안 찌는구나. 그 돈으로. 네. 먹어도 안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때 너무 14살 막 이렇기도 했고 다이어트와는 거리가 먼 나이기도 했던 것 하기야 같아요. 14살이면은 뭐 한창 성장기이기 네, 때문에. 네, 맞아요. 오히려 키 네. 커야 되는 나이였어. 그렇지, 그렇지. 네. 저는 진짜 뭐 조금이라도 덜 무거우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무슨 노력들을 했어요? 뭔가 이거 말 뭔가 못해요, 그 진짜로. 비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또 이 언니들이- 연습생들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건데 무슨 뒤에서 언니가 발꼬락 이렇게 대주면 뭐 쫓겨나온대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 막 머리 잡아주기 이런 거 많이 나왔어요. 아, 머리 머리 잡아주기. 잡아주긴 뭐예요? 머리 이렇게 올려주는 거 말하는 머리카락 거죠. 무게 때문에. 머리 이렇게 머리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잡아 이러면서 이렇게. 살짝 들어주기. 아, 근데 또 너무 웃기다. 앞에 신인개발팀 언니가 딱 떳떳하게 서 있어서
정말 이렇게 들어줘야 되거든요. 뒤에 숨어서. 아, 그러니까 신인 개발팀 언니가 앞에서 지켜보고 있기 네, 때문에 요걸 마치 살짝. 게임처럼. 아주 살짝. 아주 살짝. 그런데 살짝 들면서 머리만 드는 게 아니라 조금 들릴 수 있게. 조금 살짝 한 뭐. 몇 그램이라도. 네. 진짜 살짝. 아, 이렇게. 너무 재밌다. 하면 좋잖아요. 그런 아, 근데 것들 왜냐면 많았죠. 그거 맨날 이렇게 또 이제 월말 평가 내지는 매번 이런 체중을 또 이게 네, 힘들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타쉽 연습생. 그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 맞아요. 이제 출연을 하게 되고. 순위 변화가 있었지만 이제 순위가 떨어진 걸 맞이하게 되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저에게 찾아온 첫 번째 실현이에요. 실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제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나는 되게 막 사랑을 받고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나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나가 보니까 이 세상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네? 이런 거에 대한 처음 충격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너 미워, 너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없죠. 내가 크게 뭔가 잘못을 하거나 그렇진 않았는데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네?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 이제 매주 순위가 이렇게 막 정해지죠. 정해지고 아. 그에 따라서 네. 막 그 순서대로 줄을 서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그 세상 안에 갇히기 시작한 때인 것 같아요. 그때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이런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나올 때 뭔가 그렇게 응원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 저를 가끔씩은 미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제가 직장인이라고 쳤을 때 제 일에 대한 평가를 사실 24시간 내내 제가 열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를 막 새벽에도 이걸 열람해보고 싶게 하고 막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고 싶게 하고 나를 어떤 시선으로 볼까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면서 그런 뭔가 무서움이나 걱정이 생겼던 것 같거든요. 여기에 나가면서 사실 또 굉장히 큰 인기와 관심도 네, 얻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에 따른 스트레스도 또 이게 진짜 늘 얘기합니다만 오디션 프로그램은 이거 아무나 못할 것 그러면 같아. 또 경쟁이고 이거 경쟁이잖아요. 그 누군가는 맞아요, 또 맞아요. 탈락을 하게 되고. 난 그래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못 보겠어. 근데 저는 딱 그냥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어려서 했던 것 같아요. 어려서 할 수 있었고 몰라서 그냥 했고 할 수 있었다. 예. 원래 알면 못 하잖아요. 못하죠. 그래서 그냥 어린 맛에 몰라서 어린 맛에 어쨌든 2021년 아이브로 데뷔를 하고 데뷔곡 11. 야, 러브다이브, 애프터라이크. 이거 뭐 연달아 히트를 하죠. 이게 이제 2022년 멜론 뮤직 어워드 신인상 대상을 동시에 또 수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말 어. 시상식 제가 티켓팅한 곳이 멜뮤직 어워드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데뷔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신인상이랑 대상을 동시에 수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뜻깊은 경험이다 생각해 주세요. 네, 신인상과 또 올해 노래상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이런 큰 무대는 정말 이렇게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좀 떨려요? 어때요? 저는 또 크게 안 떨려가지고 진짜? 뭔가 저는 떨린다는 느낌보다는 항상 그 무대가 기대가 되고 진짜? 그냥 내가 준비한 거에 집중하지 그 떨린다는 감정에 집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대박이다. 야, 대박이다. 진짜. 왜냐면 준비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이 3분이나 혹은 정말 짧게는 50초 몇 초짜리도 있는데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내가 연습한 걸 생각하는 것 같지 떨려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유진 씨는 좀 어때요? 저는 그래도 좀 긴장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저는 특히 진짜 잘하고 싶은 무대에서 유독 그래, 더 떨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건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현장 같은 상황에서도 이 모든 분들이 다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쉬워요. 막 뭐 이렇게 이렇게 해도 어차피 나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좋아하겠지? 그리고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해도 저, 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괜찮지? 이런 뭔가
이런 마인드. 이런 마인드가 생기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내 거야 생각하니까 아, 마인드가. 네 막 뭐 해도 너무 신나고 재밌는 오, 거예요. 이거는 완전 유진적 사고네요. 저도 그런 사고가 생긴 유진적 건가요? 사고네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날 내 좋아하고 거야. 있잖아. 다 나를 좋아해. 그것까지 좋아하는 것 생각하고 같은데? 싶지 않아. 그러니까 좀 긴장이 덜 되더라고요. 그 뭔가 이 연예계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에이브로 또 한 4년 차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영 씨는 혹시 고민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저는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이 일을 하다 보면 타의에 의해서 하게 되는 일들이나 네, 타의에 그쵸. 의해서 듣게 되는 말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장원영으로서는 이 일을 보다는 다른 게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렇죠. 혹은 그 말을 안 듣고 싶을 수도 있고 한데 맞아요. 뭔가 그렇게 타의에 의해서 하게 될 때마다 저는 오는 그런 스트레스가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뭔가 근데 뭐 해결책이기도 하고 우리 업계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세상을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세상살이가 예. 사실 그렇죠. 세상살이가 맞아요. 그렇죠. 그게 힘들어요. 네. 어쩔 수 없죠. 어쩔 그래서 수 저는 없어. 그게 가장 큰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찾은 뭔가 뭐예요? 해결책은 원래도 그렇게 살아왔기도 했고 그냥 간단해요. 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그렇지, 아. 그렇지. 그냥 주체적으로 살면 그 순간들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크게 신경도 안 쓰이고. 사람 대 사람으로 본 적 없는 사람들이고 저에 대해서 극히 일부만 아는 사람들이 몇 초의 영상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저에게는 사실 큰 상처가 되진 않아서 오히려 저는 그런 게 그런 사람도 있지. 근데 여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럼 된 거지? 하고 저는 내가 진짜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 내가 고치자.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서 또 고쳐나가고 너무 만약에 내 앞에 큰 시련이 닥쳤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꿋꿋하게 잘 헤쳐나가면 요게 굴복하지 않고 잘 뛰어넘고 다음 스텝을 가면 그거에 2배의 행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은 그거의 보상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보상 없는 고통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걸 좀 가슴에 지니고 항상 연예계 생활도 그냥 장원영의 인생도 임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면 보상 없는 고통은 없지 이러면서 없더라도 혹은 그 뒤에 보상이 없더라도 이렇게 믿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니 어쨌든 저 10대 때부터 쭉 오랫동안 이제 그 그룹 활동을 또 하고 계시고 네. 지금 이제 20대시니까 좀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달라진 게 좀 있을까요? 사실 저는 20대가 됐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제 삶이 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사실 그렇긴 하죠. 네, 그리고 사실 나이를 드는 것도 체감을 그렇게 잘 하시나요, 혹시? 뭐 이렇게 약간 시간은 흘러가는 뭐 그런 거죠. 느낌이고 뭐 그냥 뭐 1년이 네. 지났으니까 한 살 먹었구나 그냥 맞아요. 그런 거고. 눈 떠보고. 가끔 몇 살이세요? 그러면 제 나이 얘기하면 어우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뭐 이따 보니 뭐요? 많이 먹었습니다. 뭐요? 살다 보니 바쁘게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게 된 거죠. 네. 네. 근데 참 이야기가 네. 저보다 더 어른 같아요. 주거리 먹거리 잘 되죠? 되게 네, 원영 씨는 되게 뭐. 잘 되게 잘 되게 돼. 하거든요. 메시지를 많이 씨가. 줘서 오늘 네. 좋아요. 저는 그거 하나는 되게 좋았던 것 같은 게 제가 워낙 어렸을 때 데뷔를 했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의견을 피력하거나 말을 할 때 윗사람께 내가 너무 아직 성인도 아니고 너무 어린애가 이렇게 말하면 진심으로 안 들어줄 것 네네. 같고 내 말에 힘이 없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제가 어엿한 성인이 됐으니까 그렇지. 내 말에 힘이 붙이고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어서 음. 그거는 저도 일하거나 생활하고 살아갈 때 좋았던 것 같아요. 20대 돼서 제일 좋은 건 내 말이 맥혔을 때.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한번 내 정리해 말을, 볼게요. 네. 그게 이제는 맞는 내 것 얘기가 10대와 20대의 차이는 20대 때 내 말이 조금 더 맥힐 때. 맥힌다. 그때 좀 느낀다. 예, 맥힌다. 맥힌다. 유진 씨는 좀 어때요? 저요? 저는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저한테 좀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이라기보다는 조언이라고 그렇지. 하죠. 진짜 이렇게 앉아 있어도 자세를 유진아, 좀 곧게 해라. 유진아, 다리를- 허리를 좀 펴고. 네, 다리를 뭐 2개를 모아라 라든지 뭔가 그런 진짜 사소한 부분까지도 좀 해요라고 하죠. 그런 말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진짜 언젠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잘 안 해주신다고 저는 느꼈어요. 뭔가.
나에게 뭔가 그런 말을 안 해줄까? 안 하지? 왜 안 해주지? 갑자기 이런 또 받을 때는 싫다가 안 들어오니까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 좀 경계를 많이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럴 때 좀 나 좀 어른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요. 아 네. 진짜 이게 또 어른이 되는 순간 또 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뭐 나의 뭐 말에 또 조금 더 이제 무게가 좀 실리는 부분도 있고 그만큼 또 거기에 따른 책임도 내 스스로. 아 네.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아. 또 이제 우리 2025년 뭐 각자의 또 목표가 좀 있을까요? 유진 씨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진짜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아 건강해야 돼요. 네, 진짜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뭔가 스케줄대로 열심히 하고 저 챙기는 것도 열심히 하면서 많은 분들도 좀 건강한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다. 진짜 이게 건강하셔야 진짜 제 됩니다. 소망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뭔가 의연해지는 한 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크게 놀라지도 크게 너무 막 올라가지도 기쁘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입니다. 본인의 무탈함이니까 맞습니다. 그걸 우리 유키즈 시청자분들도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뭐 마무리까지 뭐.